안녕하세요. 데이트 코스 추천해주는 채널 데코추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느라고 조금 바쁘다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구독자 수가 6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트 코스 추천은 아니고요. 데이트 곱창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대곱추 첫 번째 편인데요. 제가 상반기에 살면서 처음으로 곱창이라는 걸 먹어보게 됐습니다. 소곱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곱창에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지난 3, 4개월 동안 곱창을 한 10번 정도 사 먹었고요. 돈이 꽤 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10번 정도 사 먹었고, 중복해서 간 가게들이 있어서 한 5군데의 곱창집들을 제가 가보게 됐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곱창집 3곳을 이제 선정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데코추잖아요. 코스를 빼먹을 순 없기 때문에 곱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선을 한번 또 짜봤으니까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곱창집은 꽤 유명하죠. 방이동에 있는 별미곱창입니다. 방이동 별미곱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를 곱창의 세계로 입문하게 해준 첫 번째 곱창집인데요. 위치는 방이동에 있습니다. 방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잠실역에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면은 닿을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방이동 먹자골목으로 굉장히 상권이 크게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방이동 먹자골목 안에 곱창집은 20곳 이상이 존재를 하고 있고, 별미곱창 같은 경우에는 그 곱창집들 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방이동 별미곱창 방이 1호점 옆 건물에 방이 2호점이 있고요. 그 옆 건물에 3호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미식가는 아니기 때문에 별미곱창이 맛있다라고 한들 거길 갔을 때 실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입맛이 저렴하기 때문에 안 맞을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들 평타 이상은 칠 것 같아요. 왜냐면 1호점, 2호점, 3호점을 옆 건물 그 옆 건물에 이렇게 내리낸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한 곳이 맛이 없으면 그 세 곳은 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별미곱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적으로 좀 맛이 보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가격은 역시 소곱창에서 좀 비쌉니다. 저는 학생이어서 이 곱창을 이제 먹게 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고, 좀 그리고 사실 부담이 됐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만원, 1인분에 2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2만원이 아닌 것 같아요. 1인분에 한 3만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술까지 마실 거면은 한 사람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분만 먹기에는 사실 양이 너무 적어요. 양이 너무 적고 2인분을 먹기에는 또 양이 좀 많고 해가지고 한 사람당 1.5인분씩, 둘이 갔을 때 3인분, 거기다 볶음밥, 술 먹으면은 딱 8만원 나옵니다. 8만원 뭐 사실 적은 돈 아니죠. 적은 돈 아니고,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이동 별미곱창을 제가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방이동 별미곱창 같은 경우에는 1호점만 제가 방문을 했고요. 1호점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호점은 5시에 오픈을 합니다. 아마 2호점, 3호점도 같을 거예요. 5시에 오픈을 하는데 저는 다 저녁 시간에 갔는데 5시 한 반쯤에도 갔고요. 6시 조금 안 돼서도 갔고, 한 번은 6시 10분쯤에도 갔어요. 이때 갔을 때마다 웨이팅이 몇 시쯤부터 이렇게 걸리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했는데, 마지노선은 6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벌써 밖에서는 웨이팅이 걸려 있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 쓰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술도 한잔 하기 때문에 웨이팅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 같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6시 20분을 좀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6시로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그래도 좀 100% 장담은 못하지만 웨이팅 없이 네, 바로 별미곱창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문은 저는 곱창보다는 대창하고 막창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둘막 하나, 대창 하나가 아니죠. 대창 2인분에 막창 하나, 그리고 볶음밥까지 했고요. 술도 곁들였습니다. 볶음밥은 하나만 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갔을 때는 하나만 시켜도 충분한 양이 나오고, 방이동 별미곱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부추가 좀 많이 올려져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특징이고 깔끔하게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살 때 부추는 조금은 꼼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그 부추를 이렇게 쌓으면은 볼륨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좀 눈으로 그냥 봤을 때 되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갔을 때는 1인분 막창 하나 대창 하나 이렇게 시켰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갔을 때부터는 그냥 바로 대창 둘 막창 하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방이동 별미곱창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격 쾌적하고요. 식당 안에도 깔끔한 편입니다. 외부에도 자리가 마련돼 있어가지고 날씨 보시면서 외부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 그 앞에 주차장 쪽에 자리 마련돼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장실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깔끔하다 이런 인상은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더럽지 않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시다면은 사용하시는데 정말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차도 말씀을 드려야죠. 주차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주차가 가능하지는 않고, 그래도 방이동 별미곱창 바로 옆에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어서 문의하시고 가시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이동 별미곱창을 먹고선 그 다음 동선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오후 한 4시, 5시 이쯤에 잠실역에서 만납니다. 약속을 잡고 지인을 만나서 이제 그 안에서 롯데월드 안에서 좀 구경도 하고 카페도 가고 쇼핑도 좀 하고, 뭐 상황 따라 다른데요. 뭐 영화도 보고 이러다가, 그리고 이제 한 5시 반쯤에 방이동으로 넘어가서 곱창 먹고 하면은 7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7시 반쯤 되면은 그래도 좀 해가 떨어져가지고 날씨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촌호수를 한 바퀴 좀 걷다가 커피도 한 잔 먹고 싶으니까 살짝 걷고요. 석촌호수를 이렇게 걸어서 경리단 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속리단 길로 갑니다. 속리단 길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속리단 길로 가서 카페에 갔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SNS에 좋은 곳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느낌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경성광장이라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안에 좀 개화기풍의 그런 인테리어가 돼 있고 바 자리도 있고 그냥 일반 착석하는 자리도 있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경성광장 괜찮으시면 경성광장 가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가면은 좋은 데 많으니까요. 그날 기분 따라서 또 상황 따라서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곱창을 먹고 싶다, 메뉴가 정해졌다 하면은